안녕하세요. 주경복TV의 주경복입니다. 제가 읽은 책 중에 좋은 책들의 좋은 구절을 뽑아서 같이 이렇게 생각을 나누고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을 얻고자 준비했습니다. 그 책은 이근희 에세이의 생각 좀 하며 세상을 보자 라는 책입니다. 그래서 이 책의 30페이지 권위와 권위주의에 대한 것을 저번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. 오늘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. 제가 말씀을 했던 것이 그 인재에 목말라 하는 이근희였다라는 것까지 얘기했습니다. 권위와 권위주의는 다르다라고 했습니다. 이 권위, 진정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그런 쪽은 사람을 아낍니다. 사람을 등용을 하는 것, 인재를 포섭해서 그 자리에 배치함으로 탄탄하게 이 기초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이 탄탄하게 이어지는 그런 구조가 형성된다는 겁니다. 하지만 권위주의로 간다는 것은 또 다른 의미입니다.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면은 준비된 사람들이라는 겁니다. 학식과 경험과 이런 모든 것들에서 준비된 사람이 그 자리에 간다라는 거. 이게 참 중요합니다. 한 나라도 마찬가지고요. 기업도 마찬가지고 어느 단체나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. 이러한 사람이 지도자가 되어야 됩니다. 그래서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. 우리가 전문가라 얘기하죠. 왜 전문가라 인정하고 그 이야기합니까? 그 전문가가 일을 해야 제대로 하는 거지. 예를 들어 의사, 그죠? 의사는 병을 고치는 사람이지 않습니까? 근데 의사 아닌 사람이 의사 행실하면 어떻게 돼요? 아, 이거 위험하죠. 그죠? 그래서 그 어떤 이 부서들마다 그런 인재들, 전문가들이 잘 배치되면요. 그 조직은요. 될 수밖에 없어요. 이게. 하지만, 반대로 이제 그 조직이 있죠. 단체가 능력도 없고 하는 일마다 안 되고 하는 일마다 요거도 먹는 사람들이 탁 돼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? 그는 말을 안 해도 뻔한 거 아니겠습니까? 이게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겁니다. 제가 개인적으로요, 참 좋아하는 인물이 있다면 요셉입니다. 요셉. 참 요셉도 참 저의 이야기를 참 쓰고 싶은 그런 인물이에요. 근데 요셉에 보면 처음에는 지혜를 보다가 어느 순간에 쟤한테 이렇게 클로즈업 되면서 강하게 다가온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엇이냐면요. 왕이 요셉을 등극할 때 역사를 좀 보고 그런 시대를 좀 보려고 좀 하다 보고 하니까 이제 그게 보이더라고요. 그가 누구인가 왕이 그 시대에서 그 자리에서 많은 신하들이 있는 자리에서 요셉을 탁 등극한다. 아, 이거 정말 쉽지 않습니다. 등극을 하고 그 신하들이 그걸 수용하면서 일괄적으로 나가는 그 장면을 보면요. 와, 참 대단합니다. 그게 어떻게, 그럴 수가 있냐. 그걸 고민하니까 그 시대 환경이 그랬다는 겁니다. 그 왕이 인재를 아끼고 등용하는 그 왕이었다는 겁니다. 참 하나님의 섭리가 놀랍죠. 하나님께서 다 준비를 해 두셨다는 겁니다. 참 우리가 볼 수 있는 게요. 아무리 인재가 있어도요. 그 왕이요. 인재를 쓰지 않으면 소용이 없어요. 참 대표적으로 그 공자 다들 아시죠? 공자의 최고 전문가라 했을 때 그 니닝이라 얘기합니다. 그 분이 지은 책이 집 잃은 개거든요. 제목이 재미있죠? 참 두꺼운 책 두 권이에요. 여기 있습니다. 집 잃은 개. 그 집을 잃어버린 개라는 겁니다. 제목만 봐도 대충 감이 오죠. 당대에 참 인정받지 못했어요. 그 공자의 삶을 보면은 그 뛰어난 사람이. 그리고 또 있죠. 우리가 또 그렇게 뛰어나게 보는 인물이 누구죠? 다들 아시잖아요. 소크라테스.
참 얼마나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까? 하지만 요셉은 그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되었다라는 겁니다. 우리가 참 이게 필요합니다. 그 국가, 나라도 되어야 되고 인재도 나와야 되고, 그러니까 기업도 이 리더, 최고 리더가 이런 부분에 눈이 떠져야 되고, 그리고 이런 인재들이 와서도 어떻게 해요? 이 열린 마음과 이런 마음이 있는 밑에 들어가야 그 일이 되는 거지. 참 지도자가 답답하고 이런 데 대해서 어떤 생각과 개념이 없으면요, 인재가 와도 일이 안 돼요. 이게 같이 맞아야 된다는 겁니다. 그리고 우리가 한 나라를 또 운영하는 데서도요, 참 어떻게 하냐면요, 그 자기 편들만 넣고요, 뭐 실력은 상관없어요. 자기들 말 잘 듣고, 뭐 예전에 자기들 도와줬다, 뭐 의리 지킨다, 자기 편들만 넣는 거예요. 이렇게 뭐 권위도 필요 없어요. 이러면 어떻게 해요? 그런 사람들이 모이면요, 이게 참 그 무대포가 돼야 돼. 그냥 밀고 나가는 겁니다.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기업이든 나라든. 아유, 잘 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리고 한 기업이든 나라든요, 이렇게 세국의 길로 갈 때 나타나는 첫 현상이 이런 현상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. 권위는 없어지고 권위주의로 그냥 어떻게 해요? 힘으로 밀어붙인다는 겁니다. 대표적으로 뭐 다들 아시잖아요. 사회주의가 이런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? 그래서 나라가 뭐 바로 될 수가 없죠. 그리고 그 특징이 거짓과 협박으로 살아남죠.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막 이렇게 거짓과 협박을 이렇게 하는 겁니다. 근데 중요한 것은요, 우리가 가장 그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, 우리가 역사를 볼 때 사람은요, 배고픔 이것은 있죠. 해결해 주지 못하면요, 이게 완전 이성을 잃어버리는 게 인간입니다. 그만큼 배고프다는 게 아주 중요하거든요. 그런 배고픔과 가난이 계속되면 어떻게 해요? 굶어 죽으나, 뭐 이리저리 죽으나 똑같다 하면서 되게 혁명을 일으켜요. 뭐 너무나 많이 팔린 책이죠. 다들 아실 겁니다. 찰스 디킨스의 두 도시 이야기. 저도 읽어봤는데요. 참 그 가난으로 인해서 무자비한 혁명. 참 그걸 어떻게 봐야 되겠습니까? 참 그 책의 그런 장면마다 뭐 이런 부분을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성공한 나라나 기업 등을 이제 연구해 보면요, 공통적인 특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 권위주의가 아니라 권위라는 겁니다. 권위. 실력 있는 사람들이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. 이건희 회장도 뭐 성공 비법이라며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에서 우리가 말할 수 있죠. 실질적으로 그도 실력이 있었고 인재에 목말라 하는 거, 그리고는 권위로, 권위주의가 아니고 권위로 그런 기업을 잘 끌어가려고 많이 노력했다라는 것이 참 볼 수가 있습니다. 이런 책이나 다른 사람들의 책을 보면요. 그래서 우리가 참 이런 걸 보면서 참 한 나라도 중요합니다. 그리고 그 나라의 경제가 중요합니다. 우리가요, 참 이런 부분에 우리 크리스찬들은요,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고 나아가는 이제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.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권위주의는 어떤 것인가라는 것을 또 계속 말씀을 이어가겠습니다. 내용이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